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벌써 6강 백제 공부합니다. 백제,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한강 유역에 만든 나라입니다. 만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로 출발했으나 중앙 집권에 성공합니다. 한 200년 건너뛰어서 3세기 고이왕부터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이왕이 선택지로는 꽤 나올 겁니다. 혹시 고구려 3세기는 동천왕이 있었는데 동해안로 천도했던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침략으로, 이 동천왕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거든요. 고이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고이왕은 중앙집권의 기초를 닦은 왕으로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데 16관 등제와 육자평제도 통치체제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단 암기. 16관 등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공무원도 9급, 8급, 7급 이렇게 있듯이 구관 등제인가? 그럼 젠장? 대한민국은? 아니, 근데 이 관등 개념이 또 여러분 군인하고 경찰 다 다르잖아요. 그냥 16등급으로 관리들을 서열화했다. 16관 등제. 그중에 가장 높은 6명의 승상 육좌평제도. 그리고 백관의 공복도 제정합니다. 자, 비, 청. 좀 이 색깔은 암기해야 될 텐데, 높은 관료들은 자색, 그 다음 비색, 그 다음 청색, 자비청. 그리고 바로 율령을 반포하는 게 고이왕이야. 질문 들어갑니다. 고구려 어느 왕이 율령 반포했습니까? 소수리망. 율령 반포만 놓고 치면 소수리망 몇 세기인데?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4세기 왕, 미천, 고구고랑, 소수리망, 4의 소세기, 광개토대왕, 5세기 장수왕.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령 반포만 놓고 치면 백제가 더 빠르죠. 백제 고이왕 3세기. 그리고 백제는 이제 드디어 4세기 근초고왕 때 최대 전성기를 구가함과 동시에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강 유역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떤 나라가 차지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삼국 항쟁은 한강 유역 쟁탈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고구려 영토가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이렇게 내려왔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는 근초고왕 때 와치도 보십시오. 한강 유역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근초고왕 역시 땅 따먹기 대왕입니다. 화살표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평양성을 공격하고 있죠. 누구를 죽여? 4세기 고구려 고구원왕 사유를 죽인단 말이죠. 간혹 가다가 보기자료에 사유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화살표가 남쪽으로도 가고 있죠. 마한을 복속합니다. 옆에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뭐 가야 칠국병합 이런 거는 우리 하는 거면 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서로 가죠. 산둥으로 가죠. 규슈로 가죠. 이때 규슈에 칠지도 전파했다. 근초고왕이 일본에 칠지도 보냅니다. 너무 쉽네. 화살표 내용대로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과 세력 확장 과정을 보면 되잖아요. 혹시 규슈로 가는 이 화살표와 더불어서 일본에 불교 전파했다는 땡이야. 아직 근초고왕은 불교가 뭔지 몰라. 부처의 존재를 몰라. 근초고왕 다음 다망인 침유왕 때 불교를 동진란 나라로부터 수용을 합니다. 다시 근초고왕 업적, 평양성 공격, 마한 복속, 요서 산둥 규슈 칠지도. 하나만 더. 근초고왕 때 왕이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됩니다. 실은 앞에 고이왕 때 형제 상속인데 내가 공부량을 줄여드린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부자 상속제 확립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된 게 근초고왕인 건 아주 중요하고, 남쪽의 중국 나라 중에 동진란 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알아먹을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가 위촉오로 쪼개지고 위나라 뒤를 이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북쪽에 5개 오랑캐에게 쫓겨서 내려가서 남쪽에 내려간 진을 동진이라고 불러요. 수도가 약간 동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북쪽에는 5호 16국이 한 200년간 가는데, 그 5호 16국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어망수어 같으면 암기하라고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현, 발음도 안 좋죠? 이 전현이 실은 고구원왕 때 침략하는데 시험이 잘 안 돼요. 그래, 고구원왕은 전현의 침략도 받고 근초고왕의 침략도 받네. 그리고 소수리망이 불교 수용한다고 하잖아. 이건 전진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전진, 저스틴 잘생겼잖아. 근데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제가 지금 공부 내용을 살짝 죽이고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현의 뒤를 이어 후연이 등장했는데 광개토대왕이 그 후연을 깨버렸죠.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내가 전현, 전진, 후연 모르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설령 출제된다고 해도 틀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근초광은 동진과 교류했다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근초광 몇 세기 왕? 4세기 왕. 근초광 다음 왕 4세기 끝나기 전에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 수용. 자, 그리고 이제 백제도 5세기 달려갑니다. 여러분 5세기 가면 당시 고구려는 어떤 왕? 장수왕. 그럼 백제는 잘 나갈 수가 없어. 장수왕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제 5세기 초반에 비유왕이라는 왕이 나와. 비유가 너무 좋으니까 신라랑 동맹맺는다. 나제 동맹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장수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계로왕. 북위에 국서 보냈다. 내가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고구려 공부할 때 계로왕이 북위 황제에게 저 고구려가 원래 뿌리는 우리와 같았으나 지금 승냥이처럼 우리를 노리니 북위 황제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북위 황제가 이걸 장수왕에 갈리고 장수왕이 내려와서 백제 왕 계로왕을 잡아서 아차산에 가가지고요. 두 동각이 내서 죽여버립니다. 허리를 잘라서 시신은 산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괴로왕.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누가?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의 나라를 재건하니 그게 한국사 공부할 때는 웅진로 공부합니다. 다시 장수왕이 한강 전체를 장악했을 때 백제 수도 한성 혹은 위례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위례 신도시 대충 위치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도가 웅진입니다. 웅진 시대에 아까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천도했고 동성왕이 국력을 회복했다. 이 정도만. 동성왕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가도 되나? 대신 5세기 후반 동성왕 때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동맹까지 체결합니다. 이건 신라 쪽 할 때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비유왕은 신라와 나제동맹, 동성왕은 결혼동맹. 그리고 이제 웅진시대 대표왕이 바로 무령왕인데 이놈의 무령왕은 무령왕릉은 나중에 문화사에서 만나겠습니다만 진짜 22담로 설치가 시험에 100번 1000번 나왔네. 그냥 22담로 지방을 22곳으로 나눠서 왕족을 파견해요. 무령왕이 22담로 설치했는데 무령왕은 공주에 있는 왕이니까 무령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령왕의 무덤은 공주에 있겠네. 나중에 공주 송산리 고분을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백제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성왕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진짜로 백제왕 중에 단독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왕은 근초고왕하고 성왕이에요. 간혹 가다가 무령왕이 한 번씩 출제되는 거고 성왕은 백제 중흥을 꾀하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거칩니다. 수도 5부, 지방 5방, 관청 22부 대충 이러면 그냥 성왕이다. 그리고 성왕이 불교를 굉장히 중흥시켜서 겸익이라는 승려에게 불교를 중흥을 맡겼고요. 노리사칙에는 승려는 아닙니다. 귀족인데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건 성왕입니다. 다시 근초광을 일본의 칠지도 전파. 성왕이 일본의 불교 전파. 이때 백제 성왕이 신라의 어린 진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왕 때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할 준비가 백제는 된 거죠. 그런데 앞에 5세기부터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을 하고 있었는데 6세기 성왕이 진우왕과 손잡고 한강역을 되찾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제동맹이 120년 가까이 청계되고 있었는데 신라 진우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쳐버리면서 한강 하류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열받아 가지고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전사합니다. 됩니까? 성왕업적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백제 중흥을 꾀해요. 국호 남부여를 이야기하고 사비로 천도합니다. 백제 세 번째 수도. 사비가 지금의 부여입니다. 이해됩니까? 남부여 사비천도 됐어요. 22부, 5부, 5방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노리사칙을 일본에 보냈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으나 지금의 서울 지역을 차지했으나 진우왕의 배반으로 한강을 빼앗기고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그 다음 왕들은 나중에 삼국통일 공부할 때 7세기의 무왕이나 의자왕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백제 3세기 고이왕, 4세기 근초고왕 침류왕, 5세기 비유왕 나제동맹, 계로왕 죽었고 문주왕 웅진천도에 있고 동성왕 결혼동맹, 6세기 넘어가자마자 무령왕과 성왕. 6세기에 무령왕이 있었다. 이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진짜 이게 어려우면 4세기 근초왕이고 6세기 성왕인데 5세기 장수왕이 남하정책 전개할 때 비유왕은 나제동맹, 동성왕은 결혼동맹. 이렇게라도 잡으십시오. 백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백제 문제 볼까요? 좀 어려운 문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 정도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려하고 백제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고구려왕 업적, 그다음 백제 뭐 근초광 업적 이런 쉬운 문제 많아요. 근데 쉬운 문제만 풀어주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할까봐 어려운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왕이 사비로 도읍으로 옮겼어. 여러분 백제 수도는 한성에서, 한성이 털렸던 건 장수왕이 남아정치에서 계로왕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웅진로 갑니다. 웅진이 지금의 공주야. 문주왕이 가고요. 그 다음 사비로 갑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이때 성왕이 가죠. 그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여기 힌트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누가 봐도 성왕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 32년 신라를 다 성왕이야. 여기는 지금 막 성왕이 이렇게 나름 백제를 개혁하는 그 이야기고, 나를 보면 성왕이 진흥왕에게 뒤통수 맞고 한강 하류를 빼앗기고 신라를 공격했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는 관산성으로 주로 공부합니다만 실제로 사료에는 이렇게 구천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충북의 옥천입니다. 이 지역이. 그럼 둘 다 지금 성왕이에요. 그럼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거, 여러분 진짜 바로 직전에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딱 좋은데 있나요? 있네.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니까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신라 공격했다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린 이야기. 그러면 이게 지금 다 6세기 성왕 때인데 지증왕이 우상국을 복속했다. 여러분 신라를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 6세기 신라 왕들 지증, 법흥, 진흥왕 순서 모르면 죽음인데, 지증왕이 정확히 500년인가 왕이 됩니다. 6세기 넘어가자마자. 6세기 완전 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증왕이 신라 왕이었을 때 실은 백제왕은 무령왕이었거든요. 성왕 앞에. 얘는 정답일 수 없고, 여기는 아예 4세기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성왕 몇 세기? 6세기인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근초광 4세기, 성왕 6세기 중간에 나제동맹 체결했던 비유왕과 결혼동맹 체결했던 동성왕, 그리고 죽었던 계로왕, 그 왕들은 5세기 왕들. 근데 4세기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없고, 고구려왕 이것도 몇 세기인지 알고 계시겠죠. 근초고왕이 4세기에 고구려왕 죽였잖아. 무령왕은 어쩔 수 없이 성왕 앞에가 무령왕이야. 성왕 바로 앞에가 무령왕이야. 같은 6세기지만. 이해되세요?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정답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선지도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들 이름 딱 들었을 때 몇 세기인지 모르면 문제 안 풀린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서 백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신라 가면서 고구려 백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